네, 안녕하세요. 상위권을 위한 지구과학 신용환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 파이널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중요한 문제들 이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앞에 부분 문제는 올해 출제된 고3 모의고사들 중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모은 겁니다. 1번 잠깐 보시면 시기가 두 개가 있고요. 수온 연분도가 있습니다. 수온 연분도 봤을 때는 고밀도 영역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쪽이 고밀도 영역이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내려가면서 관측하는 겁니다. 둘 다. 기억. A 시기에 깊이가 증가할수록 해수 밀도 증가한다. 당연히 맞고요. 깊이가 증가하면 밀도 증가합니다. 니은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에서의 산소 용해도는 A 시기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A 시기를 봤더니 수온이 높죠. 그러니까 용해도는 A 시기가 낮을 겁니다. 디귿 혼합층 두께는 A 시기가 두껍다. 틀렸습니다. B 시기가 두껍습니다. B 시기에 수온이 비슷한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한 100m까지가 수온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B 시기가 혼합층이 더 두껍습니다. 1번이었고요. 2번. 어느 날 T1 시각의 지상 일기도에서 온대저기압 중심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고요. 이날 관측소 A에서 T1, T2 시각에 관측한 겁니다. T1에서 T2 동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에 하나 통과했다고 하는데 한랭전선 통과한 거죠. 굉장히 쉽게 줬습니다. 일기도도 좋고 그 다음에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비도 오고 있습니다. 기억. T1일 때 A30의 전선면 없겠죠. 없을 겁니다. 한랭전선은 콜드 쪽으로 전선 후면에 이제 후면 상공에 전선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T1과 T2 사이에 저군형 구름 관측된다. 맞죠? 소나기 오니까. 그 다음에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 여기서 남서풍 불다가 아이고 남서풍이어야 되는데 남서풍 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시계 방향을 바뀌었습니다. 디귿 맞아요. 2번이었고요. 3번 별표 3번 중요합니다. 기억에 단층 F는 장력에 의해 생겼다. 지금 요거 보면 상반을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이 상반입니다. 상반이 상승했으니까 역단층입니다.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생겼고요. 지금 보면 습곡과 단층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합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단 습곡이 있고요. 습곡이 있고 휘었고 그 다음에 깎이고 나서 부정합 생기고 나서 단층 생겼죠. 왜냐면 부정합 면까지 잘렸으니까. 그래서 니에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을 잠깐 보시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X에서 Y를 따라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연령의 증감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를 잠깐 써볼 텐데 나이를 먼저 얘가 1번이고요. 1번 벽돌처럼 생긴 거. 얘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이 점박이가 3번이에요. 3번. 아이고 3번 그죠? 그 다음에 얘가 4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5번.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X에서 Y로 갈 건데 X에서 Y로 갈 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X에서 Y로 가는데 여기 지금 3번이죠? 3번. 근데 여기서 바뀝니다. 지층 경계선이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로 바뀌어요. 2. 여기 잘 안 보이네. 그죠?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3번이고 2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증가했죠. 2가 더 올드한 거잖아요. 더 오래전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지층 경계가 바뀌는데 이제 여긴 3이죠. 또 3. 나이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층 경계선이 있네요. 이제 4로 바뀌었죠. 4. 그죠? 그래서 또 감소. 마지막 또 지층 경계선이 여기 있죠. 지층이 바뀌죠. Y쪽에. 근데 이 점박이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었죠. 증가했죠. 나이가. 마지막 증가. 이렇게 해서 디귿이 맞다.
요 3번 문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 할 때 여기 요쪽에 역전 안 돼 있다는 거 했으니까 넘버를 이렇게 매긴 겁니다. 번호를 아래쪽부터 올드하다 이렇게 역전이 안 된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태풍 문제 관측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위험 반원인지 안전 반원인지 판단은 이렇게 바람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제일 처음에 요런 바람 이렇게 그죠? 이렇게 1번. 그다음에 남풍 불고 남풍 2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남서풍 불고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럼 태풍이 어디 있냐면 관측소가 가운데 있을 때 뭐 태풍 1번 위치 여기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갔겠죠.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기억에 위험 반원의 위치에 딱 맞고요. 진행 경로의 오른쪽입니다. 태풍 관측소와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는 T2가 가깝다. T2가 가깝죠. 왜냐면 기압이 극소 값을 나타내니까 기압이 낮죠. 관측소에서 관측되는 기압이.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디귿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T2에서 T4 동안 수온 변화는 해수의 침강이 아니라 용승입니다. 용승. 저기압에서는 심해에 있는 찬물이 올라와서 수온이 떨어집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수온이 감소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수온이 감소합니다. 여기 4번이었고요. 5번을 별표 쳐주시고 5번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5번이 6월 모의고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5번을 보면 일단 기억에 현재 X의 양이 95%인 화성암. 95%인 화성암은 태어났을 때 일단 100%였잖아요. 근데 95%인 화성암은 나이가 요만큼이에요. 대략 5천만 년이죠. 대략 5천만 년. 그러면은 속시식물이 존재하던 시기에 형성되었다. 맞죠? 속시식물이 언제 출현했냐면 속시식물은 중생대 말 출현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생대 말 출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의 별표를 치시고, 니은이 매우 중요한데요. 니은 보시면 반감기가 6억 년보다 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반감기를 보려면 X의 양이 50%가 되는 시점을 봐야 돼요. 근데 50%가 지금 없어요. 75%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75%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억 년입니다. 3억 년. 그죠? 75%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억 년. 그러면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100%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75%예요. 75%. 그래서 지금 여기 3억 년 지나면 75%된 거예요. 그럼 이제 번역을 하면 니은 보기를 번역하면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선형으로 감소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감소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감소하면 딱 50% 되는데 얼마예요? 6억 년이 되겠죠. 반감기가. 근데 이렇게 안 감소하잖아요. 어떻게 감소해요? 아래로 블록으로 감소하죠. 아래로 블록으로. 왜냐면 그래프 개형이 y는 2분의 1 x 요 꼴이니까.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점 찍는 100%, 그 다음에 75%. 요 두 점은 지나고 아래로 블록으로 요렇게 감소해야 돼요. 요렇게 감소해야 됩니다. 그죠?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50%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50% 가는데 걸리는 기간은 초록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6억 년보다도 깁니다. 6억 년보다도. 그죠? 요게 반감기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6억 년보다 길다. 니은 맞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디귿. 중생대에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현재의 y분의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y분의 x가 4이려면 y가 20, x가 80이 되어야 합니다.
y가 20, x가 80. 그러니까 x가 지금 요거 번역하면 x가 80% 이상이다. 번역하면 중생대 때 생성된 모든 화성암에서는 x가 80% 이상이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중생대는 언제냐면 중생대는 약 2.5억 년 전부터 0.65억 년 요 사이가 중생대입니다. 그죠? 중생대 때 생긴 암석은 지금 나이가 요 정도 돼 있을 거예요. 노란색. 그죠? 근데 봤더니 지금 여기 80%가 어디예요? 80%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80%인데 싹 그어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요 정도 나이대의 중생대 암석은 x가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y분의 x의 양이 4보다 클 거예요. 이 초록색 표시한 영역은.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영역, 요 정도 나이, 요것도 중생대 암석이잖아요. 그죠? 중생대 때 생긴 암석이 지금 현재 나이 이렇게 됐을 테니까 이 중생대 암석은 x가 80%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y분의 x가 4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나이 요 암석들 때문에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5번 매우 중요합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는 어느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온과 염분 측정했습니다. 나와 다는 수온과 염분 나타냈습니다. 기억 해수면과 깊이 40m의 수온 차이는 A가 크다. 해수면과 깊이 40m. 그러면 이렇게 40m 그어야죠. 그어서 보는데 A지역 보면 해수면이 한 20도? 19도? 20도, 19도. 근데 40m는 대략 얼마예요? 40m는 선을 보면 한 12도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B를 봤더니 여기 22도, 여기 18도. 그죠? 그래서 해수면과 40m의 수온 차이는 A가 크다. 기억이 맞아요. 그죠? 이거는 값을 읽어주는 문제입니다. 천천히 읽어줘야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 방향으로 유입되는 담수의 양이 증가하면 A의 표층 염분은 33.4 보다 작아지겠죠. 염분이 낮아지겠죠. 현재 33.4니까. 그 다음에 표층 해수의 밀도는 A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수온이 낮고 염분이 더 높죠. 맞나요? C의 염분이랑 그렇죠. 그죠? 염분이 A가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수온도 낮죠. 수온도 낮으니까 밀도가 A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기억 디귿. 수온도 낮고 염분이 높으니까 6번이었고요. 그다음 7번 잠깐 보시면 7번은 아까 5번 문제보다 좀 더 쉬운 문제죠. 7번 잠깐 보시면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냈고요. 화성암 A와 B에 포함된 원소의 현재 함량비 나타냈습니다. X와 Y의 반감기가 0.5억, 2억 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의 나이를 보면 X와 X'이 1대1이니까 A의 나이가 0.5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B가 중요한데요. B는 모원소가 1, 그 다음에 자원소가 3입니다. 모원소가 1, 자원소가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 25% 남아있는 형태죠. 25%. 그래서 이 친구는 나이가 4억을 될 겁니다. 4억 년 이렇게 됐죠? 기억. 이 지역에 난정압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난정압의 정의를 아셔야 하는데 부정압 맨 밑에 화성암 또는 변성암이 있으면 난정압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지금 여기 변성암이라고 되어 있죠. 부정압면 밑에 변성암이 있어요. 그래도 난정압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
퇴적암의 연령은 0.5억 년보다 많다. 0.5억 년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누가 A냐면요. 얘가 A고요. 누가 B냐면 얘가 B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나이를 잠깐 써보면 변성함이 있고 시간적 단절이 있고 나서 퇴적암 있죠. 퇴적암. 그리고 나서 A가 뚫었습니다. A가 이렇게요. 그죠? 근데 A의 나이가 0.5억입니다. 그러면 퇴적암은 0.5억 년보다 나이가 많아야죠. 니은 맞아요. 그 다음 디귿. 현재로부터 2억 년 후에 y분의 y'은 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잠깐 보시면 현재 y가 얼마냐면 y가 1이고요. 이거 y가 1이고 3입니다. 그죠? 근데 2억 년 후면 반감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감기가 2억 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y가 8분의 1 남을 거 아니에요. 8분의 1. 그죠? y 8분의 1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초록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1대 7 될 겁니다. 1대 7. 그지? 모원소 1, 자원소 7. 그래서 요 값은 7이 될 겁니다. 7. 그래서 되게 틀렸다. 그죠? 7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8번. 8번에 옳은 것만 잠깐 보면 옳은 거 1번입니다. 1번. 그죠? 그죠? 오르도비스기 다음이 여기 A 실로리아기입니다. 실로리아기. 넘어갑니다. 8번 쉬었으니까. 9번. 9번. 5일 21시에 제주도 안전반원 왼쪽에 있으니까요. 진행 경로 왼쪽에 있으니까. 태풍 세력은 09시보다 03시. 그럼 이제 중심 기압 봐야죠. 09시. 09시 어디 있죠? 09시는 975. 그 다음에 03시가 강하다. 03시는 950. 03시가 강하네요. 기압이 더 낮으니까요. 중심 기압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일 15시. 6일 15시에 태풍 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표는 태풍 최대 풍속에 따른 태풍 강도 그죠? 그럼 최대 풍속 지금 얼마예요? 최대 풍속 32m/s. 그러면 여기 속하니까 중이다. 9번. 10번. 10번은 너무 쉽네요. 10번은 그죠? 지금 계산해 보면은 서울이 황사가 더 많고요. 그죠? 디귿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황사는 주로 봄에 나타납니다. 고온다습한 기단의 영향이 우세한 계절, 요거 여름인데요. 여름에는 황사가 거의 없습니다. 니은만 맞아요. 니은만 맞아요. 11번. 11번 보시면 기억이 염분 분포니 기억 수온이고요. 그죠? 혼합층의 평균 밀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혼합층 지금 보시면 여기가 20 몇 도죠? 22도 정도. 그 다음에 염분이 33.7 정도. 33.7. 요 정도가 되네요. 그죠? 요 정도가 되니까 평균 밀도가 한 요거보다도 더 낮네요. 그죠? 잠깐만요. 대략 혼합층을 찍어보면 한 20이랑 25 사이네. 여기여내야 되네. 여기 20이랑 25 사이 수온은. 그 다음에 염분은 한 요 정도가 돼야 되네요. 그죠? 1.023. 그죠? 혼합층 평균 밀도는 1.023. 요거니까 1.025보다 크다. 요 니은 틀렸다.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요 수온, 표층 수온을 보고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는 A 구간이 크다 맞죠? 왜냐면 수온과 염분이 확 변하니까요. 11이었고요. 12.
12 보시면 A가 D보다 먼저 생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가 여기 고생대죠? 고생대. 그리고 지금 암모나이트가 중생대고요. 여기가 이제 중생대 D가 이제 중생대 이후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D는 정확히는 어느 시기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A가 먼저 생긴 건 알아요. 기억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문제인데 니은 보시면 B와 C가 부정합 관계인 걸 어떻게 하냐면 이 A랑 B가 층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만약에 안 됐으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B, A. 이게 쌓이고 나서 깎이고 나서 그 위에 C가 쌓였겠죠. C, D 이렇게 쌓인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쌓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침식 받기를 이렇게 받은 거죠. 침식 받기를. 이거 너무 어쨌든 네 침식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침식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네. 어쨌든 여기가 부정합. 그죠? 층리가 다르니까 A와 B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연속으로 퇴적될 수가 없죠. 이게 경사부정합이에요. 경사부정합. 예, 맞아요. 디귿 C가 판기화 형성되기 전 아니죠. 형성되기 후입니다. 암모나이트 있으니까요. 판기화는 고생대 말 형성입니다. 판기화는 고생대 말 형성. 13번 13번 별표. 13번에 이 자료가 좀 특이했는데 가가 태풍 중심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찾냐면 기억에 이동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동 방향. 태풍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북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서로 이동하다가 북동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 이 기억이죠. 기억 보면 여기 북서에 점막 찍혀 있다가 북동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이동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면 태풍이 뭐 1, 2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제주도니까 1, 2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시계로 변한다. 니은 맞아요. 마지막 디귿. 태풍 중심의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이 빠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향이 뭐예요? 전향이 여기죠. 여기 한 요 정도? 여기 그죠? 여기가 전향이에요. 북서에서 북동으로 바뀌는 방향 바뀌는 여기가 전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향 전이면 이동 속력이 한 요 정도. 세모가 동그라미 니은이 이동 속력이니까. 근데 전향 후에 이동 속력이 더 빠르죠. 전향 후가 이동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 보기. 근데 14번. 14번 보시면 지금 강수구역 나타냈는데요. 강수구역 전선 통과했고요. 한랭전선 통과한 형태죠. 한랭전선 통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A와 B에서 측정한 기온이고요. A와 B에서 측정한 기온.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자료가 T9 요 시기에 관측한 자료입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뒤에는 각각 A와 B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A가 기억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A가 기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거기 보면 한랭전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파란색으로 한랭전선이 요렇게 있겠죠? B가 저렇게 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시점이냐면 T 플러스 9 시점입니다. 요 파란색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B는 이미 기온이 급감했고요. 이건 한랭전선 통과했다는 얘기죠. A는 그 이후에 T9 이후에 급감해요. 그죠? 그래서 B가 한랭전선 통과한 거예요. T9 시점에는. 그러니까 언제가 어디가 B냐면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예요. 그래서 시간 조금 더 흘러야 A에서 한랭전선이 통과합니다. 그죠? T9 시점에는 아직 A 지점은 한랭전선이 통과를 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는 기억이다. 여기 틀렸네요. A는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얘를 매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서 우리나라 한랭전선 위치한다 맞고요. t 플러스 6, t 플러스 6, 요 시점에는 A에서 남풍계열 바람 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가 아직 한랭전선 통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 이렇게 불겠죠. 이렇게 남서풍계열 불겠죠. 남풍계열 맞습니다. 오케이, 이게 14번. 여기까지가 일단은 올해 출제된 새로운 문제들입니다. 약간 새로운 색다른 자료들이 조금 있어요. 13번 같은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5번 매우 중요합니다. 5번 매우 중요해요. 잘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그림은 인접한 세 지역에서 지질 단면 나타냈는데 지금 이거 할 때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응회암부터 있는데 응회암이 응회암 이렇게 이어줘야죠. 이어줘야죠. 네, 그 다음에 얘 이어주고 얘도 이어주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 이어주고 그 다음에 얘 있고 그래서 요렇게 이어져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넘버링을 한번 해볼까요? 예, 1번, 그 다음에 2, 예, 3, 그 다음에 응외암 4, 그 다음에 5번이 예 5번, 5번, 예 6번, 예 6번, 7, 8,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 다의 결층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층이 무슨 뜻이냐면 미싱이에요. 미싱, 사라진 거.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지만 없는 거. 이거 부정합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정합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 부정합이 있냐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 그죠? 응회암과 이거 뭐지? 사제시일. 응회암과 사제시일입니다. 예, 여기에 다른 데에는 5번이 있지만 다른 데 5번 그러니까 3 가와 나에는 3이 쌓였지만 이 파란색 표시한 여기 다 지역에는 3이 미싱이죠. 결층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물 밖으로 나와서 부정합 생겼으니까요. 기억 맞고요. 가장 먼저 생긴 층은 나의 여감층이다. 맞고요. 디귿 세 지역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바다 환경이었던 시기가 있다. 지금 거기에 응회암층 있죠? 응회암층이 있는데 그 밑에 지금 전부 다 석회암이 있어요. 지금 응회암이 4번이거든요. 그런데 석회암이 3번이죠. 석회암은 어디서 형성된다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 환경이었던 시절이 있다. 맞아요. 화석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제 화석 정보가 없으니까 이게 해성층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사실은 이 암석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석회암을 줬다는 건 출제 의도상 해성층을 준 거죠. 석회암은 대륙붕에서 생기니까요. 석회암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주로 생깁니다. 이게 15번이었고 16번 세 종류의 부정합이 나타난다. 16번은 일단은 기니디가 다 맞는데요. 기니디 다 맞는데 일단 기억이 맞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난정합이고요. 난정합, 부정합면 밑에 화성합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정도가 경사부정합. 그죠? 파란색을 경계로 밑에는 층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긋나 있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이 정도가 평행부정합.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 위에도 이렇게 돼 있고. 아니 그럼 여기 경계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는 뭐 경계는 뭐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 종류는 다 있죠. 어디서부터 평행이 어디서부터 경사인지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나눠서 하진 않는다. 지구과학은 대인배 학문이니까요. 어쨌든 세 종류의 부정합은 나타납니다.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횡압력이 정력보다 먼저 작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 보면 단층 종류 한번 보시면
단층 종류가 정단층이에요. 단층이 정단층이에요. 근데 지금 습곡 이후에, 그러니까 습곡 이후에 단층이 있죠. 그죠? 휘고 나서 잘려야지. 그죠? 휘고 나서. 그러니까 횡압력이 먼저 정했다. 맞아요. 휘고 나서 정단층이 있으니까요. 정단층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단층이 만약에 먼저 잘렸어. 그 다음에 습곡이 있으면 그 단층면도 막 이상하게 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디귿. 지층 뒤에는 삼엽중화석이 발견될 수 없다. 요거 나이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삼엽중화석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16번이었고 17번 중요합니다. 17번 별표. 지금 일단 이 설명도 읽어보셔야 하고요. 이 설명 읽어보세요. 설명 읽어보시면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는 대기랑 상호작용을 하니까 탄소 14가 붕괴를 안 해요. 근데 생명체가 죽으면 탄소 14가 붕괴하면서 질소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억. 죽은 식물체 내에 지금 요거 PDF로 바꾸면서 잘렸는데 탄소 12 플러스 요 값입니다. 요 값은 시간이 지날수록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으면 요 탄소 14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한히 가면 그죠? 그러면 이제 1로 수렴하겠죠. 기억 맞고요. 그다음 대기 중에 탄소 14양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 지문에도 있죠. 대기 중에는 탄소 14가 유지가 된다. 식물체 내에서 그 생명체가 죽으면 탄소 14가 사라집니다. 대기에서는 탄소가 질소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붕괴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질소가 탄소로 다시 바뀌는 과정이 반복돼서 유지가 됩니다. 마지막 디귿. 디귿이 중요한데 이거 디귿 아까도 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걸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100% 있고요. 현재 100%. 반감 1회 하면 50% 됩니다. 근데 X가 지금 몇 퍼센트 있는 거냐면 75% 있는 거예요. 75% 있으면은 2850이니? 절반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0% 있습니다. 50% 되는데 5700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감소해요? 직선으로 감소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직선으로 감소한다면 75% 되는데 75% 되는데 딱 절반일 테니까요. 2850일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두 점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해야죠. 이렇게 감소해야죠. 아래로 볼록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75% 되는데 초록색으로 표시해보면 75%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2850보다도 짧습니다. 그래서 X는 2850보다 짧다, 적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적다, 적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다. 좋아요. X가 2850보다 짧아요. 비슷한 문제의 유형입니다. 18번 별표 치시고 18번도 비슷해요. 기억. 단층은 장력에 의해 생겼다. 단층은 장력에 의해 생겼다. 지금 보시면 상반이 오른쪽이고요. 잘렸는데 오른쪽이 상반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횡압력. 그래서 기억 틀렸다. 오케이. 지층이 생성된 시기의 차이는 E와 C 사이가 E와 D 사이보다 크다. E와 D 사이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죠? C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죠? C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E가 제일 나중입니다. D가 그 사이니까. 그 다음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와 자원수 함량 B는 A가 B, B가 A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화성암 A의 절대 연령은 1억 년. 지금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반감기가 1억 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50% 있죠. B. 이거 뭐요? 이거 A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동그라미 A를 보시면 가운데 그림 동그라미 A를 보시면 이거 75%죠. 근데 B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B 나이가 5천만 년이에요. 이거 절반 여기 절반이에요? B 이거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이거 75%라고 이거 절반이에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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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다시 그려야 되나? 다시 해봐야 되나? 안 되죠. 이게 있는데 100% 있어. 100%에서 반감기 1억 년. 1억 년. 50% 돼. 이렇게. 이게 A는 맞아. 이거 A 맞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지금 B가 5천만 년이에요. 근데 나이 어떻게 감소해요? 이렇게 두 개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B는 나이가 5천만 년이잖아요. B 나이 5천만 년. 여기 0.5억 년. 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75%일 수가 없어요. 여기가 75%인데 여기는 B에는 지금 이게 75%가 안 돼요.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여기가 틀린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맞다. 18번 매우 어려웠네요. 이 그래프 아래로 블록인 문제 이거 나옵니다. 제발 나와주세요. 제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19, 20 19번만 해드릴게요. 20번 뭐 다 비례식입니다. 비례식 계산 해보셔야 돼요. 네, 19번 보시면 지금 요거는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데 이 시계는 자주 나와요. 이 시계가 전체가 46억 년이고요. 지질시대 전체면 지구가 탄생한 후 현재까지면 46억 년이면 이거 24시간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워크북에서도 풀었는데 1시간에 약 1.9억 년이에요. 1시간에. 그죠? 지질시계 1시간이 약 1.9억 년에 해당합니다. 지구 역사에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88% 정도 됩니다. 계산 많이 해봤죠? 88%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46억 여기서 고생대를 빼요. 이렇게 여기다 100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아니면 이 시계를 이용해서 지금 고생대 시작이 21시 이후잖아요. 여기가 한 21.2 정도 되거든요. 21.2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게 전부 다 선캄브리아 시대잖아요. 이게 21.2가 그래서 24분의 21.2 곱하기 100 요렇게 계산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한 88% 정도 나옵니다. 니은 12시 이전에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12시가 언제냐면 여긴데 존재해야죠. 시생노될 때도 있으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삼엽충이 번성한 기간은 1시간보다 길다. 이거 지금 고생대가 1시간보다 기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생대 기간 보세요. 초록색으로 표시하면 고생대 기간이 여기잖아요. 그죠? 1시간보다 길죠? 디귿 맞고 리얼 23시 무렵에 23시 무렵에 오존층이 형성돼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했다. 23시가 어디냐면 여기죠. 아니죠. 한 21점 몇 언저리에 그죠? 고생대 중반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여기 21점 몇 시 여기에서 오존층 때문에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합니다. 리얼 틀렸어요. 기억 디귿만 맞습니다. 20번도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요. 그리고 요 지금 종이띠 85cm 지점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계산하시면 대략 얼마 나오지? 85cm 지점이 지금 여기에요. 그죠? 그럼 현재로부터 한 7cm 현재가 지금 90이니까 7cm 이전입니다. 현재로부터 7cm 이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3.5억 년 전 정도거든요. 3.5억 년? 지금
요 길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 요거가 92cm잖아요. 92. 그리고 전체가 46억 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한 거냐면 92cm를 46으로 나누면 0.5억 년이죠. 0.5억 년. 1cm에 0.5억 년이에요. 1cm에. 그죠? 1cm에 0.5억 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85cm 지점이 현재로부터 7cm 이전, 즉 3.5억 년 전입니다. 3.5억 년 전. 그럼 고생되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번성 안 했어요. 디귿 틀렸어요. 지금 19번, 20번 이런 비례식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1. 기억. A 시기의 수륙분포. A 시기의 수륙분포 나다. 틀렸고요. 판게아 때의 수륙분포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니은. A에 번성한 생물은 기억과 리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거 리을 있죠? 리을 이거 필석이에요. 필석. 얘를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삼엽충.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고 그 다음에 이 친구 화폐석. 그 다음에 이거 암모나이트. 근데 이거 리을 필석 이거 모양 잘 보세요. 필석. 니은 맞아요. B 시기에 멸종했던 해양 생물은 니은과 디귿이다. 요게 틀렸죠. 화폐석이 신생대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B 시기에 멸종한 친구는 디귿만 멸종했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22번 5번입니다. 22번. 지금 이거 해양 퇴적물 속 생물 화석, 해양 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비예요. 해양 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비 높은 A 시기는 기온이 낮다는 얘기고요. B 시기는 기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23번. 23번 보시면 지금 전자기파 3개가 있는데 구름이 직접 방출하는 기역은 적외선. 그 다음에 태양빛을 반사하는 니에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얘가 기상 레이더입니다. 기상 레이더. 기상 레이더는 뭘 쏘냐면 전파를 쏴요. 전파를 쏴서 비구름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비구름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구름 그 빗방울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역. 동그라미 기역이 적외선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니은을 이용한 거다. 가시광선 이용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벽 3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시광선이면 이거 아예 안 보여야 됩니다. 니은 틀렸어요. 가시광선 아닙니다. 적외겠죠. 디귿. 전파는 그러니까 레이더 이용한 거는 레이더는 강수대의 위치와 이동 경향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아요. 비구름 위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측하는 거 연속으로 돌려보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비구름. 기억 디귿. 네. 24번 별표. 24번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24번 보시면 지금 보면 여기에 각도로 풍향해 줬는데 이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설명을 읽어야 돼. 설명을 이게 이제 방위각이라는 건데 방위각 풍향은 진북을 기준으로 지평선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까지 쟀다. 하하. A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다 해볼게요. A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처음에 190도 보이나요? 6시에 190도. 이거 바람 표시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90도 방향에서 북점이잖아요. 여기가 북점에서 190도 방향에서 불어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6시 바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227도면 북점에서 227도 쭉 가서 227도 여기까지 가야 되죠. 여기서 12시. 그 다음에 251도 좀 더 가야죠. 이게 18시. 이렇게 간 거예요. 바람이. 이게 A 지역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B 해보겠습니다. B.
B는 처음에 123도. 그러면 북점으로부터 123도가 어디예요? 한 요정도? 여기가 123도잖아요. 여기에서 불어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6시 바람. 아,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208도. 208도면 어디예요? 한 요정도? 이게 208도. 12시. 그 다음에 324도. 여기. 이게 18시. 아, 이거 많이 봤던 거다. 온난전선, 한랭전선 지난 거다. 그치? 아, B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지난 거네요. 그럼 A는요? A는 계속 남서풍이잖아. 그러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다 지나지 않은 거죠. 그죠? 둘 다 사이에 있는 거죠. 이 12시간 동안 A지역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있었습니다. 즉, 어떻게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온대저기압 있고 여기 온난전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A랑 B가 어떻게 있냐면 A는 여기, A 여기 밑에, 그 다음 B는 여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거 내가 몇 시 그린 거냐면 12시 그린 거예요. 12시 온대저기압 위치 그린 거예요. 그런데 6시 한번 보세요. 6시 B는 온대저기압 온난전선 전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6시에는 어디 있었냐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B가 온난전선 지나기 전이야. 그래서 6시에서 12시 사이에 B는 온난전선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A는 전선 통과 안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18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18시 이렇게 가면 여기 온난전선 있고 한랭전선이 B를 통과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 6시부터 18시 사이에는 B지역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모두 통과했지만 A는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A의 위도는 B보다 높다. 틀렸습니다. A가 더 저위도입니다. A가 더 저위도예요. 니은 12시경에 기압은 A가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시 보시면 A가 저기압 중심으로부터 더 멀죠. 그러니까 기압이 더 높아요. 니은 맞아요. 디귿 관측 기간 동안 날씨의 변화는 A지역이 심하다. 틀렸죠. B지역이 심합니다. B지역이 전선 2번이나 통과했으니까요. 리을 별표 너무 중요한 보기죠. 우리나라 지나는 온대저기압은 봄철이 형성되기 쉽다. 맞아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봄에 형성되기 쉽습니다. 온대저기압은 위도 간 에너지 차이가 큰 봄에 형성되기 쉽습니다. 여름엔 다 뜨거우니까요. 25번 많이 풀었죠? 지금 반시계로 도는 걸로 봐서 북반구 태풍이고요. 지도도 우리나라가 있죠. 북반구 태풍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풍속이 세냐면 이쪽이 풍속이 세죠. 이쪽이 세죠. 이쪽이 위험반원이죠. 등압성 간격도 좀이라고 풍속도 더 세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A에 있을 때다. 맞아요. 기억 맞아요. A에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B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기억 맞고요. 니은 태풍의 중심 기압은 B에서 높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B에서 낮죠. B에서 높다. 틀렸습니다. B에서 더 중심 기압이 낮아요. 더 세야죠. 바다에 있으니까요. A는 태풍 상륙한 우리나라 상륙하고 지나간 거니까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압은 A가 더 높아요. A가. 그럼 디귿 24일 6시부터 9시 사이에 서울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시에는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이게 6시 바람. 그 다음에 9시에는 태풍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9시에는 바람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되게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네요. 26번 요거는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어서 잠깐 보는 건데 지상의 풍속은 A지역이 강하다. A지역이 위험반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동서 본다고. 그래서 북반구에서 북상하는 태풍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면 북반구에요. 지금 태풍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단면 자른 거죠. 이렇게 싹둑 잘라서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위험반원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 위험반원이에요. 동쪽이 위험반원이에요. 그래서 A가 세다. 이거 틀렸습니다. B가 더 셉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동서를 바꾼다. 여기 동,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 동쪽이 위험 반원이니까 A가 풍속이 센 겁니다. 방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방위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태풍 중심 하강기류가 있죠. 하강기류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공기가 팽창하는 게 아니라 압축되죠. 단열 압축. 공기가 압축되면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건 맞는데 단열 팽창이 아니에요. 하강 기류에서는 공기가 압축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상승 기류에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응결해서 구름이 생기는 겁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팽창해서 응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생겨요. 상승 기류에서. 태풍 중심은 하강 기류입니다. 그럼 디귿은 맞죠? 동서 방향으로 온도 기울기는 B 영역이 더 큽니다. 여기 지금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등운선 엄청 조밀하죠? 온도가 크게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27번. 이거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그려보면 지금 이제 해설제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위경도 이렇게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하나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산 기준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부산. 여기 부산이에요. 네. 여기 부산 맞죠? 네, 부산. 그 다음에 129. 동경 129. 그 다음에 위도는 35.2. 북위 35.2.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표시해 보는데 하나만 표시해 볼까요? 하나만? 이거 21.2. 그 다음에 133. 동쪽으로 133. 동쪽으로 4도 더 있어야죠. 여기 이렇게. 그죠? 여기가 133. 그 다음에 여기가 21.2. 2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위치예요. 1번.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표기가 뭔가. 어쨌든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24.5. 위로 3도 정도 더 갔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더 부산보다는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 요 정도. 여기 두 번째. 그죠? 세 번째.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이것까지 했고. 9월 1일 세 번째. 28도. 그 다음에 126.7. 그래서 부산보다 서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세 번째. 그죠? 9월 1일. 네 번째. 35.3. 위도가 거의 똑같아요. 부산이랑 위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죠? 35.3. 그러면서 125도. 부산보다 더 서쪽으로 4도 있어야 돼요. 여기. 이게 중요하죠. 여기가 몇 도? 여기가 125도. 동경 125도. 오케이. 그죠?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9월 3일은, 태풍을 통과했습니다. 부산을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과했죠? 40도. 북위 40도. 그러면서 132.4. 요 정도? 요렇게 지나가네요. 요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27번이었고요. 요거 풀어보시고, 답은 니은만 맞습니다. 니은만. 오케이.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요것도 이제 좀 지엽적인 게 있는데, 이 니은을 아셔야 합니다. 니은을. 일단 기역부터 잠깐 보시면, 기역의 가에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될수록 줄무늬 구조가 잘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명층, 불투명층이 막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중요한데요. 니은에 물방울과 얼음 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A, 물방울. 이걸 관행강 물방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얼음 조각 B 이렇게 있습니다. B. 이거 빙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름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물방울에서 증발이 일어나요. 증발. 그리고 이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으로 달라붙어요. 이게 기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어서 이거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그래서 누가 커지냐면 빙정이 커집니다. 빙정이 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은 겨울철에 주로 생긴다? 아니죠. 겨울철에 잘 안 생깁니다. 상승기류가 약하니까요. 한여름에도 잘 안 생기고 겨울에도 잘 안 생깁니다. 봄, 뭐 초여름, 초겨울 이럴 때 잘 생깁니다. 마지막 29, 30. 보시면 이거 매칭하는데 지금 B만 위도가 다르잖아요. B, 남해. 그죠? 그러니까 위도가 제일 낮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은 니은이 B로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이 B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먼저 찾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야지. A가 니은이다? 틀렸어. 니은이 B입니다. 그럼 A랑 C는 어떻게 구분하냐? 위도가 거의 비슷한데 A가 황해잖아요. 이거 담수 유입 많잖아. 담수 유입. 그죠? 그러니까 A가 염분이 낮아야 돼요. 얘가 A. 그죠? 얘가 C. 얘가 B.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 기역과 니은을 혼합하면 물의 밀도는 혼합하기 이전보다 높아진다. 이거 많이 했죠? 혼합하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점에 찍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중점에.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디귿의 밀도는 기역보다 약 5% 더 높다. 5% 더 높다.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역이 지금 얼마냐면 0, 봐봐요. 기역 1.026 이렇게 돼 있어요. 1.026 그죠? 근데 디귿이 얼마냐면요. 1.0 얘가 지금 얼마냐면 1.0265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5%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죠. 0.05%죠. 그죠? 이게 5%더 높잖아요. 5%면 여기에 5%면 1의 5%가 얼마예요? 0.05잖아요. 그죠? 5%더 높으면 1.076 막 이렇게 돼야 돼요. 5%가 더 높으면. 그죠? 이게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이게 5%가 더 높은 게 아니라 약 0.05% 정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겁니다. 계산할 수 있죠. 마지막 30번. 이 문제도 한 문제 나올 텐데 A 염분 해당한다. 이거 맞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가 수온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반대 경향이 있는 얘가 밀도입니다. 파란색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분에서 뭐 알아두라 그랬어요? 염분에서 A가 염분인데 위도 30도에서 염분 최대. 여기서. 그죠? 고압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위도 30도 부근은 증발 빼기 강수값이 0보다 작다? 0보다 커야죠. 위도 30도가 염분 최대여야 되니까 증발 빼기 강수가 최대가 됩니다. 증발량이 더 많아요. 비가 안 옵니다. 그 다음 디귿. 북위 60도 이상 지역에서 밀도는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거 틀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염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요 해역인데 북위 60도 이상 수온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밀도가 커져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아지면 남극 보세요.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는 무거워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는 반대잖아. 수온이 낮아지는데 가벼워지잖아. 오히려. 왜 그러냐면 염분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이게 북극이 너무 많이 녹으니까. 북극 빙하가 해빙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필기했었다. 그지? 북반구 고위도 여기는 염분의 영향이 더 큰 해역. 염분의 영향이 큰 해역이죠.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개 중에 수온과 염분 중에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다른 데는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 경향인데 여기만 이게 깨져 있죠. 왜 이러냐면 빙하가 너무 많이 녹아서 염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밀도가.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문제들 30개 풀어봤고요. 여러 번 풀어보시고 지금 안 풀리는 건 요거 영상 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 받고 싶은 학생은 문자 보내주세요.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겠지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인쇄한 거 받았는데도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 이러면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